빌라가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엑셀 형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구성해 놓은 사이트가 있고요. 시리얼, 내가 보는 단지에서 있었던 거래 얼마에 됐는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디스코를 통해서 실거래랑 평단가를 좀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돈 되는 빌라 시세조사입니다. 사실 빌라가, 제가 왜 빌라 교육을 하는지 아세요? 아파트 교육을 하잖아요? 빌라를 못 봐요. 빌라 교육을 하잖아요? 아파트는 얹혀가. 뭐 시세조사 관점에서 보면 빌라가 사실 어려운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니까. 배운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건 자체도 많고, 물건도 많고, 보는 사람도 아파트에 비하면 소수예요. 경쟁이 훨씬 더 적겠죠. 근데 아파트는 반대로 시세조사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실거주자분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물건 자체 개수도 훨씬 적죠, 빌라보다. 빌라 중에서 입찰 못하는 물건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빌라들이 훨씬 많거든요. 할 수 있는 것도.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파트는 구조상. 소액으로 이제 막 3천만 원으로 투자해서 좀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적합하지 않은 거죠. 지방에 나홀로 아파트 볼 게 아니라면. 그 시세들을 어떻게 조사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실 뭐 강의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빌라가 왜 어렵냐면 개별성이 다 너무 강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웬만한 연식, 똑같은 연식에는 다 똑같거든요. 남향이냐 동향이냐 뭐 요 정도 따지는데, 빌라는 같은 연식의 빌라여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층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2층이랑 3층 다르고, 3층과 4층은 금액 차이가 더 많이 다르고요. 인테리어가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 아파트보다 이 비율로 보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아파트는 실 입주하시는 분이 본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 돼 있는 집을 살려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빌라는 사실 굳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돼 있는 걸 살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외에도 뭐 공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또 있고, 특히 빌라는 아파트에 없는 또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시세를 물어봤을 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안 알려주고 그냥 시세 얼마예요 물어보면 그분도 몰라요. 조건들에 따라서 똑같은 빌라에도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우님 사례도 낙찰받고 이제 매도까지 하셨는데, 그 빌라 바로 옆에 똑같은 층이 수강생님 거보다 더 싸게 매매로 나와 있었거든요. 1억 8,500에 매도를 하셨는데 여기가 1억 6천인가에 나와 있었어요. 1억 5천이었다. 빌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1억 5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1억 4천에 낙찰을 받으셨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연식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우리 수강생분 거엔 있고, 그래서 그거는 1억 8천에 매도가 며칠 만에 됐죠. 근데 여기는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이런 변수들이 가격에 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3, 4천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빌라 가격이 뭐 1억 5천 뭐 이 정도인데 3천만 원이면요 20% 정도 되겠네요. 집값에 굉장히 큰 변수인 거죠. 외부적인 것 때문에도 가격 차이가 큽니다. 까다로운 건 있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경쟁은 확연히 줄겠죠. 아파트에 비하면. 빌라 가격을 조사할 때 다양한 옵션들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지만,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시세, 실거래, 나와 있는 매물 이런 걸 기준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데, 크게는 사이트가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엑셀 형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구성해 놓은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시리얼, 내가 보는 단지에서 있었던 거래 얼마에 됐는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디스코를 통해서 실거래랑 평단가를 좀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PC로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모바일로는 다양한 이제 옵션을 넣는 게 좀 제한이 돼 있어서, 다세대 주택 익숙한 안산, 단원구 이쪽으로 볼게요. 단원구에 있는 빌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빌라 주택을 선택하시고, 매매가를 알아야 입찰가를 쓰니까 매매로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물건이랑 비슷하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방이 3개다? 3개로 하세요. 욕실도 2개요? 그럼 욕실 2개 이렇게 해놓고, 내 건 10년밖에 안 됐어. 6년에서 14년 정도 된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이 물건들이 뭐냐면 지금 이 조건에 부합하는 물건들이에요. 전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 가격으로 필터를 합니다. 나는 금매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입찰가를 금매보다 싸게 써야 되니까요. 물론 그 금매 조건에 따라서 또 가격을 아까 우리 수강생분 사례처럼 더 받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1억 이하로 필터를 해봤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럼 1억 이하에 방 3개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올립니다. 2천, 3천, 4천 올리다 보면 지금 보면은 5천부터 이게 뜨기 시작하죠. 제일 싼 게 1억 5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방 3개는. 분명히 이렇게 나온 것들은 싸게 나온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금매일 수도 있지만,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임차인이나 집주인이 살고 있고 이사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날짜. 빌라 매수자분을 보면 보통은 투자자분은 거의 없고요. 보통 실입주자분이에요. 그럼 집이 빈 상태여야지 가장 들어오기가 좋거든요. 여기 뜬 거 보면 이것도 지금 5층이에요. 5층이고 아마 엘리베이터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세안고
매매예요. 자, 그러면 입주도 안 되고 5층인데 걸어 올라가야 되는 5층이고,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방이 3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도하기 가장 안 좋은 조건이에요. 층이 빌라는 낮을수록 좋거든요. 1층 너무 사생활 침해가 심하니까 2층, 3층이 더 좋고 4층부터는 가격이 확실히 빠져요. 가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싸더라도 매수하려는 분이 줄어들어요. 애초에 집을 안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팔리는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빌라를 팔아주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중개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거는 저희 김 실장님, 1년에 20채 이상씩 하시는 김 실장님도 이 전화조사는 그렇게 강조를 해요. 본인이 아무리 지금 시장에서 지금 뛰고 있어도 계속적으로 지역마다 바뀌는 이 가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누가 아냐? 그 지역에 자리 잡고 그 지역의 물건들만 중개하시는 사장님들이 제일 잘합니다.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할 때는 저는 뭐 매수자건 집주인이건 이런 입장으로 전화를 하고요. 임장 가서는 투자자다라고 해서 3개의 입장으로 다 조사를 해요. 집주인인데 집을 좀 팔아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임장할 땐 경매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좀 요즘 어떠냐, 거래가 잘 되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 임장 가실 거라면 그 주변은 또 가실 거잖아요. 전화했는데 또 가는 게 좀 같은 정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그렇거든요. 자,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갖고 있는 분을 찾으면 좋습니다. 빌라 매물을. 내가 보는 빌라가 여기에 있어. 또 옆에 있는 이 물건들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은 여기 시세를 잘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잘 아나 모르나는 이분이 주로 취급하는 물건들을 보시면 돼요. 여기 매물, 뭐 4층이 지금 2억 4,900에 나와 있는 매물인데,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중개사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핸드폰 번호도 나와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매매로 눌러받고 유형해서 빌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빌라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과반수 이상의 빌라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분은 빌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무조건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동산을 한 5-6군데 찾잖아요. 이상한 말하는 분이 걸러져요. 보통 우리가 뭐 방문해서건 그냥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 뭐 빌라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뭐 이상한 가격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의 매물들을 보면 뭐 공장을 하고 있거나 아파트만 하거나 누가 빌라 하냐 뭐 이런 식의 태도. 얼마 만에 팔릴 가능성이 있나, 그런 네. 것도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맞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굳이 본다면 거래가 완료된 것들이 최근에 거래가 완료된 그 주기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다 달라. 왜냐면 그 사람이 또 싸게 내놓은 걸 수도 있고, 그거를 빨리 팔리냐 늦게 팔리냐는 뭐 시장 분위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에 내놓는지도 중요하고, 이 물건의 컨디션, 공실이냐 이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야.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놓을 건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격에 공실 상태로 인테리어 잘해서 내놓겠다, 몇 개월 만에 팔아줄 수 있냐 하면 어느 정도 와요.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가격 조사랑 똑같습니다. 가격 조사할 때 애초에 그걸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시세 물어보면서 손님 붙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손님이 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바로 사진 않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 매도까지 얼마나 걸릴까라는 건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어도 뭔가 정확하게 딱 언제 되겠다, 이거는 사실 답변이 어렵죠. 좋아요! 네! 도움이 됐나요? 네, 완전 도움이 됐습니다. 못 썼어요 방금. 비밀이에요.